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저한테 무슨 뭐 안산 선수에 뭐 대해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공격이 있다고 거기서 입장 내달라고 자기가 얘기했던데 그걸 커뮤니티에서 보고 저한테 왜 해명하라고 하는지 저한테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다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당 정당 지지율 같은 것이 제 궤도에 올라왔고, 그리고 합당 문제나 외부 대선주자 영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무슨 거의 지구가 무너질 것 같이 묘사해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당은 분열될 것이고 윤석열은 밖에서 떠돌 것이며 안철수는 그와 연합해서 제3세대를 이끌고, 다 소설이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저는 뭐 그걸 충분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 지지율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질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유튜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의 이건 뭐 너무 짠맛이라서 어떻게 뭐 찍어 먹지도 못하는 수준의 이야기 담론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층을 구축했다. 20대 30대에서 상당한 참여가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 지역구도 면에서도 저희가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꽤나 이제 올라왔고, 그런 점을 좀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자도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뭐 20대 남성은 55%거든요. 저희 당 지지율이. 네, 거기다 없음까지 따지면 거의 민주당이랑 거의 3배 격차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그 조사에 22%,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20대 여성에서 20% 초반대 지지율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취임한 이후로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그냥 그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되고 남성이 되게 많이 튄 거예요, 위로. 커뮤니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많이 보내줘요. 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거 이거 좀 읽어봐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저한테 무슨 뭐 안산 선수에 뭐 대해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공격이 있다고 거기서 입장 내달라고 자기가 얘기했던데, 저는 커뮤니티 보고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데요. 예, 그거 저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장혜영은 저랑도 뭐 친한 의원이지만은 뭐 그걸 커뮤니티에서 보고 저한테 왜 해명하라고 하는지 저한테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다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젠더 격차가 아니라 젠더 갈등이 조장되어 있는 건 맞아요. 2015년, 16년부터 시작된 조류가 뭐냐면은 범죄에 대한 이제 막 극단적인 이제 막 인식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다음부터 여자라서 죽었다가 나와요. 강남역 살인 사건에 있어 여자라서 죽었다잖아요. 여자라서 죽었기 때문에 그거 해법 뭐냐면은 남녀 화장실 분리다. 근데 지금 쭉 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숙대에 트랜스젠더가 이제 입학한다고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논쟁이 끝났거든요.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게 맞아요. 여성으로서 활동하는 게 맞아요. 숙대에서는 여성으로 성전하는 트랜스젠더는 입학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게 대한민국 여성계 그리고 주류적인 시각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모 대학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예. 트랜스젠더는 남성 화장실 가야 되냐 여성 화장실 가야 되냐에 대한 논쟁을 자기들 결론 못 내니까 모든 성별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로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이건 강남역 살인 사건의 시작과 이거 머리와 끝이 완전히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화장실은 공용이어야 되는가 남녀 분리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제3의 성, 제4의 성까지 고려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 4개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걸 뭐 조롱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계도 그 테이블에 상대편에 누가 앉아있다는 걸 의식하고 굉장히 의견들을 정제화하고 담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당직이 인선할 때 여성 할당보다는 대변인 글에 토론 배틀을 뽑아. 그럼 거기 여성이 불리한 게 없잖아. 공정 경쟁 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대안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안인들이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할당제와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 경쟁 선발. 이제 경쟁해봐야죠. 그 두 가지 안에. 예. 오히려 걱정인 게 우리 경선이 시작 때도 대선 후보자들이 판이 안 벌어지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이제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이 보수가 지금 지지층이 그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과 20대 30대 젊은 지지층이 분화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 이제 경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오롯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신 분들인가. 우리 범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마저도 2030 그 지지율을 보면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거든요. 어떤 여론조사, 제가 본 여론조사 하나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만약 벌어지면은 20대에서는 모르겠다가 4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약간 저희 고민해봐야 된다. 거꾸로 그럼 기회인 것이,
그 20대 30대 중에서 보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주 어려운 고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제 매듭을 풀어내야 되는 게 여가부 문제에 있어서 2030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젊은 세대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전통적 지지층은 또 지금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가부와 통일부 문제를 엮어가지고 작은 정부론 또는 부처 축소론을 제가 들고 나온 겁니다. 굉장히 괴리된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진 하지만 우리의 두 양대축의 지지층이 한 가지 아젠다를 뭉쳐서 투쟁할 수 있는 대상을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공존을 제가 이제 선거 때 키워드로 썼지만은 공존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인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존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건데 좀 그게 좀 우리 당은 안 되는 거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동의해라 나쁜 놈아 이러면서 이런 거 민주당이 먼저 하더니만은 뭐 하다못해 뭐 백제 불가론까지 나오면서 저 얼마나 질 낮은 정치입니까 보면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그 처음에 컷오프 할 때 8명에서 1명 사퇴하시고 맞나? 7명 되고 거기서 6명 뽑는 거 1명 떨어지는 한 명 그래요? 그런 거는 박진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4인 컷오프까지 지금 얘기하는 게 4명이 남는다 그러면 당장 대중은 궁금해할 겁니다.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그것만 해도 5명이잖아요. 저는 그분 중에 1명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흥행의 요소이지 다 붙는 그분들이 다 붙으면 어차피 저희도 똑같아요. 제가 참 그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분에 죄송하지만은 전 누가 떨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시사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진짜 우리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또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많은 눈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